안녕하세요. 키즈플레이입니다. 2022년 2월 9일 수요일이고요. 오늘은 키즈카페 양수양도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좀 다루려고 합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오늘 한 유저 구독자분이신가? 구독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카톡 주셔가지고요. 양수양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다음에 이제 양수양도 끝나면 음, 제가 직접 가서 뭐 운영이나 개선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기로 약속을 드렸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오다 보니까 뭐 이왕 설명드린 거 좀 간단하게 좀 오늘 나온 얘기들도 좀 정리를 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보시면 키즈 카페 이제 양수양도 체크 항목이라는 거고요. 사실 제가 뭐 간단하게 적어서 그렇지 수많은 가지들을 체크를 이제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좀 최대한 좀 적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물론 저도 이제 다 적어놓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도 이제 뭐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뭐 요 정도 보시면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면 좀 무리 없이 양수양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첫 페이지에 있는 뭐 매출, 고객평가, 경쟁력, 경쟁 매장, 뭐 권리금 요 부분은 다루지 않으려고 해요. 제가 지금 오늘 다루려고 하는 거는 이미 뭐 결정을 하셨고 양수양도를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거를 말씀드리기 위함이고요. 뭐 어떻게 하면 뭐 양수양도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부분은 이제 그런 결정을 하기 전에 어떤 고민의 단계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은 매장을 내가 양도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주관적인 부분이고 매출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지금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다루는 게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권리금이나 이런 거 자체가 이제 키즈 카페들이 시설 투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뭐 제값은커녕 뭐 거진 이제 헐값에 뭐 초기에 냉난방 설치비도 안 되는 금액에 지금 매장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상황에서 뭐 이 금액이 싸다 비싸다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간략히 뭐 말씀드리면 매출에 대한 부분 체크해야 될 거고요. 놓치시는 부분이겠지만 이제 네이버 후기라든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기존에 이 점주님께서 얼마만큼 열정적으로 관리하셨는지를 또 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작고 상권은 안 좋지만 매장 관리를 정말 잘하는 매장들이 있어요. 그런 매장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또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보셔야 되고요. 또 인근에 이제 본인만의 어떤 경쟁력 컨텐츠나 시설, 면적 뭐 이런 것들 또 주변에 경쟁 매장이 있는지 없는지 또 가끔 매물로 나오는 경우 중에 많진 않지만 가끔 주변에 이제 대형 매장이 들어올 계획이 있을 경우에 내놓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제 그거 모르고 이제 양도 받았다가 몇 달 뒤에 이제 뭐 바로 근처에 뭐 300평, 400평 들어온다든지 대형 이제 주변에 아울렛에 대형 이제 테마파크 형태로 들어온다든지 이러면 뭐 타격이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미리 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뭐 권리금 부분도 이제 양수양도를 결정하시는데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이런 거는 제가 안 다루기로 했으니까 말씀을 안 드리고요.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점포 컨설팅 업체 통해서 이제 가끔 양수양도를 진행을 하시는데 뭐 이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점포 컨설팅 업체에서는 당연히 이제 한번 소개를 해주고 계약이 성사가 되면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요. 뭐 조금 받으면 10%, 20%, 30% 이렇게 받거든요. 계약 금액에 권리 금액. 그럼 뭐 1억에 양수양도 계약을 했다 그러면 적으면은 뭐 1, 2천이고 많으면 3, 4천만 원씩 이제 컨설팅 수수료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오겠어요? 다 이 점포를 파는 분이 내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양수하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요. 결국은 전부 양도 받는 사람이 다 내야 되는 비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이제 진행하시기보다는 좀 발품 팔거나 뭐 이런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좀 그런 거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이제 내가 전반적인 뭐 매출이라든지 금액적인 부분, 권리금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협의가 끝나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단계, 마지막 단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 단계에서는 이제 체크 사항이죠. 어떤 것들을 내가 쭉 보면서, 근데 처음 키즈 카페를 하시는 분들은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 좀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첫 번째는 이제 점포 시설물 컨디션을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키즈 카페는 일반 식당하고 다르게, 식당이나 뭐 일반 이런 매장 사업장하고 다르게 이 시설 사업이다 보니까, 특히 아이들이 노는 놀이시설 사업이다 보니까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가 계속 발생하거든요. 오픈하는 시점부터 고장나기 시작을 하고요. 계속 끊임없이 고치면서 사용을 해야 돼요. 뭐 트램플린이 고장나든, 뭐 쿠션이 찢어지든, 닳든, 뭐 하여튼 놀이기구가 고장나든 뭐가 됐든 하여튼 계속 오픈한과 동시부터 놀이시설은 이제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분기점이, 계속 해야 되지만 이럴 전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 안 하다가 3년 이상부터 유지보수가 발생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1년째부터 계속 그런 유지보수가 발생하면서 계속 고치다가 이제 3년 이상 정도 되면은 조금 구조적인 큰 이제 유지보수가 발생을 해요. 예를 들면 뭐 트램플린의 매트 천이 뭐 이제 해져서 갈 때가 됐다든지, 매장의 쿠션들이 해져서 갈아야 될 때가 됐다든지, 뭐 회전목마 같은, 기차 같은 이런 큰 대형 놀이기구 같은 경우, 놀이기구들의 뭐 어떤 모터나 이런 구동부라든지 아니면 뭐 전원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고장이 발생을 시작한다든지, 놀이시설 외적으로 건물의 어떤 뭐 전기라든지 냉난방이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뭐 주방의 어떤 뭐 덕트 시설, 환기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장이 3년째부터 발생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매장이 보통 1, 2년 된 매장이 나오는 경우는 쉽지 않으니까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된 매장들을 아마 나오는 걸 양수양도를 받으실 건데요. 3년 정도 됐다라고 하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양도를 받으면 어느 정도 이제 건물이든 시설이든 유지보수가 꾸준히 계속 이제 목돈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는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게 전혀 발생하지 않는 매장을 양도를 받으실 수는 없어요. 키즈 카페는 뭐 예를 들면 뭐 휴대폰을 중고로 산다든지, 뭐 자동차를 중고로 살 때는 지금까지 고장이 한 번도 안 났던, 앞으로도 안 날 수 있는, 뭐 영원히 안 나진 않겠지만 특별히 내가 부주의하지 않는 이상 안 날 수 있는 제품은,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할 수는 있겠지만, 키즈 카페는 애초에 처음부터 고장이, 유지보수가 계속 발생되는 사업체이기 때문에 뭐 내가 앞으로 발생 안 할 것이다 라는 매장을 찾는 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다라는 걸 감안을 해 주셔야 되고요. 5년 이상 된 매장은 리모델링 계획이 필요합니다. 인수를 받을 때 가끔 5년 된 매장을 인수를 하셨는데, 넘는 매장을 인수를 하셨는데 뭐 전반적으로 깨끗한 것 같아서 한번 해봐야겠다, 적은 비용에, 그리고 여유 자금도 없고 내가 타이트하게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비용을 투자해서 이제 인수를 하셨는데요.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5년 정도 이상 된 매장을 인수하실 때는 반드시 기본적인 리모델링은 한번 하실 계획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매장을 가지고 한 1, 2년, 2, 3년 정도 더 유지를 하다가 뭐 또 다른 사람에게 양수양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폐업을 한다든지 그럴 계획이 아니라면 이 키즈 카페라는 게 매출이 처음에 오픈하면 상승한 다음에 오픈빨이 끝나면 한 1년 정도 끝나면 조금씩 빠지거든요. 이게 계속 이 하얀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뭐 1년 차, 이렇게 뭐 3년 차, 계속 이 하얀 곡선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요 5년 차 됐을 때 약간 다시 한번 메이크업을 해주지 않으면 이 더 떨어질 거예요. 거의 뭐 내가 여기서 뭐 아마 양도를 받을 때, 오픈했을 때 월 매출이 뭐 5천 나왔어요. 그러다가 뭐 한 3, 4년 차 최근에는 뭐 한 2,500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여기 양도 받으시면 뭐 이것 떼고 저 떼고 한 500에서 1000 정도 남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당연히 뭐 양수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게
데이터를 놓고 얘기하시지만 5년 정도 놓고 보면 이 그래프를 봤을 때 더 떨어진다고 보셔야 돼요. 5천 뭐 월 매출이 5천 나왔다가 3, 4년 차에 뭐 2,500 나왔다 그러면 뭐 1,000에서 1,500 정도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 게 보셔야 되고요. 그냥 나는 요 정도를 가지고 계속 꾸준히 뭐 이제 뭐 하얀 곡선을 그리면서 어느 정도 가겠다라고 하시면은 뭐 리모델링 계획을 안 잡으셔도 되는데요. 그렇진 않잖아요. 다들 요거를 양수양도 받아서 다시 한번 초창기 매출로 끌어올릴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오픈 받으시고 여기 이 시점 양수양도 받은 시점에 다시 이 수준으로 매출을 끌어올릴 수는 절대 없어요. 이제 오픈 초기 매출을 끌어올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반등을 시켜서 한 2, 3년 정도 반등과 다시 하얀 곡선을 만들어가는 그런 뭐 전략이 좀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5년 이상 된 매장을 리모델링을 좀 계획하시고 양수형도를 받으셔야 돼요. 뭐 제가 말하는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뭐 매장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몇백이 들어갈 수도 있고 몇천이 들어갈 수도 있고 몇 억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전문적으로 이제 컨설팅을 좀 해주실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상담을 해줄 수 있는, 내가 이 매장을 양수형도를 받기로 했는데 어느 정도 손을 좀 봐면 다시 한번 매출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를 좀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뭐 전반적으로 이 매장은 놀이시설이 아직까지는 최신 유행하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뭐 도장이라든지 쿠션갈이라든지 아니면 실내 사인물들 뭐 간판 이런 것만 싹 한번 리뉴얼하고 뭐 식은 메뉴 한번 싹 개편 한번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세 단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용은 뭐 그렇게 많이 안 들 것 같아요. 혹은 지금 여기 있는 놀이시설들은 너무 오래된 매장 그 놀이시설이고 지금 너무 이제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 시설들을 바꿔줘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이제 비용은 뭐 2, 3천, 4, 5천 이렇게 나올 수는 있겠죠. 어쨌든 그거를 감안을 하시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 없이 그냥 양수양도 받았다가는 뭐 생각했던 매출이 절대 안 나올 겁니다. 그리고 큰 비용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시설물에 대해서. 뭐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요. 뭐 건물이 뭐 기둥이 무너지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인테리어를 하다 보면은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냉난방이거든요. 보통 몇 천씩 들어가요. 매장 하나 하려면. 근데 냉난방 상태가 괜찮은지, 그러니까 냉난방기가 괜찮은지, 뭐 AS를 추가적으로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잘 작동하는지 이런 부분 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는 게 누수예요. 이제 키즈카페 같은 경우는 그 안에 화장실을 만든다든지 주방을 만든다든지 카페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린이 놀이시설 중에 물을 사용하는 놀이시설들이 더러 많거든요. 물총놀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물이 새기 시작하면 냉난방은 차라리 돈 주고 고칠 수라도 있는데요. 뭐 주방에서 혹은 뭐 화장실에서 물이 새서 아래층에 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거 잡기는 사실은 쉽지 않아요. 정말 힘들고 냉난방은 나만 고생하면 되지만 누수가 발생하면 이제 다른 층에도 다른 영업장에도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심리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꼭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아래층에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셔야 돼요. 주방이나 화장실이나 아니면 물놀이 시설이나. 그리고 전기가 비만 오면 떨어진다든지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오래되면. 제가 겁을 주려는 게 아니라요.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지만 체크해서 나쁘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크해서 전기가 뭐 잘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계약 전력이 떨어져서 아니면 계약 전력이 낮아서 건물에 계약돼 있는 계약 전력은 뭐 20kW인데 뭐 전기 사용량이 많아서 뭐 차단기가 계속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저런 부분들 혹은 뭐 비만 오면은 누전이 발생해서 차단기가 내려가서 영업을 할 수 없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뭐 양수인이 알려주실 수도 있겠지만 양수인 입장에서는 잘 안 알려주려고 하겠죠. 그럼 이제 관리인한테 물어봐야 돼요. 관리사무소나 관리인한테 가서 제가 뭐 몇 호 양수양도 받기로 했는데 혹시 전기가 문제가 있던 적이 있었냐 혹은 그
제가 양도 받으려고 하는 매장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혹은 우리 위층에 누수가 발생해서 어떤 문제가 생긴 적이 있냐, 아니면 혹은 우리 층에서 내가 운영할 매장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다른 층에 피해를 준 적이 있냐, 그것은 해결이 되었느냐, 이런 부분들은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필요하지 않은 비용은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죠. 뭐 한 200평대, 300평대 매장 양수양도 받았는데 생각지 않았는데 갑자기 냉난방기 하나씩 고장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래돼가지고. 그러면은 뭐 몇백씩 그냥 깨집니다. 한 철 쓰고 한두 개 고장나면 보통 뭐 200평이면 한 15대 정도 이제 냉난방기 들어갈 건데요. 카세트형으로 천정형이. 그런 거 이제 뭐 한두 개씩 고장나면 200씩, 300씩 깨지는 거예요. 꼭 깨지고, 양수양도 받고 이제 여름 장마철 됐는데 천장에서 물 새기 시작하고, 특히 탑층, 옥상층 이제 마지막 층에 이제 들어간 키즈카페 같은 경우 물 새기 시작하고 하면 또 답 없습니다. 뭐 누구한테 하소연할 부분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양수양도 받으면서도 발생했던 문제고, 또 반대로 제가 양수양도를 해드리면서도 발생했던 부분들이기도 해요. 그분들한테 죄송한 부분이고, 어쨌든 그렇고요. 다음은 기존 운영 인허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운영했던 어떤 방법에서 내가 인수인계 받아야 되는 부분, 그리고 인허가에서 인수인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 말고도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시고 체크하셔야 될 거예요. 저도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체크를 하시고요. 양수양도 계약서는 당연히 작성을 해야죠. 작성을 해야지만 이제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낼 때 양수양도 계약서가 있어야지만 이제 그 승계가 되니까요. 그래야지만 이제 사업자등록증 나오거든요. 안 그러면 사업자등록증이 안 나옵니다. 참고하셔야 되고요. 많은 부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쿠폰 발행되는 내역들이에요. 이 키즈카페를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쿠폰들 발행하거든요. 어른 이용권, 뭐 3회 이용권, 1년 이용권, 한 달 이용권, 뭐 다이용권, 연간 이용권 이런 거 하는데요. 양수 이제 이거를 몇 장을 누구한테 발행했고 이거를 꼼꼼하게 체크 안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굉장히 많아요. 특히 매장을 뭐 5년씩 운영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쉽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양수양도 다 받고 나서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들. 근데 또 안 해줄 수도 없어요. 이분들이 단골이기 때문에 향후 내 고객이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안 해줄 수 없고, 또 지역 맘카페나 이런 데 또 글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또 다 해드린다고요. 근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종 쿠폰 발급 내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에 대해서 잘 마무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발급은 되는데 얼마가 된지 확인을 못한다 라고 한다면 뭐 쿨하게 포기를 하시던지, 그냥 쿨하게 포기하세요. 그냥. 근데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하셔야 되고, 근데 대부분이 아마 이제 이런 회원권이나 다회원권 발행할 때는 연락처 정도는 받아 놓거든요. 고객들한테 이제 양수양도 됐으니 언제까지 사용을 하셔라, 혹은 뭐 환불을 기존 양수인한테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락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렌탈 시설 확인하셔야 돼요. 렌탈 시설이란 뭐냐면 간단하게는 뭐 전화번호일 수도 있고요. 매장 전화번호. 왜냐하면 매장 전화번호가 바뀌어버리면 기존에 연락했던 단골 고객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굉장히 혼선이 많거든요. 그리고 네이버 예약이나 이런 부분 연동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전화번호 부분도 이제 기존에 어린이집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매장으로 전화를 주시기 때문에 전화번호가 바뀌어버리게 되면 또 기존에 이렇게 꾸준히 어린이집 단체 예약이나 뭐 이런 거 예약했던 분들이 좀 혼선이 있을 수 있어요. 문 닫은 줄 알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포스 기계, 뭐 정수기, 뭐 공기청정기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또 놀이시설 렌탈로 드시는 분들 많거든요. 코인라이더라든지 뭐 안마의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또 확인하셔야 되고, 또 그 가차라 그러죠. 캡슐 뽑기, 그것도 대부분 임대 상품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슬 아이스크림 이제 팔게 되면 구슬 아이스크림 업체에서 냉동고 이제 넣어주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렌탈 상품이기 때문에, 아니 대여 상품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계약 관계를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이제 운영을 한참 이제 양수양도 받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돈 내라고 하진 않겠지만
뜯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또 그때 가서 또 알아보고 뭐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기존 거에 대한 양수양도를 받는 게 좋고, 또 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품이 있다 그러면 뭐 양수양도 안 받으시고 계약 해지하셔도 되고요. 그거 좀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종 이제 인허가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증빙 서류를 미리 받아주셔야 돼요. 양수양도 다 끝나고 나서 뭐 한 반년 있다가 갑자기 검사 나왔는데 뭐 설치 검사, 뭐 확인 검사, 확인증 달라 그러는데, 이제 그때서 이제 기존 점주님한테, 아니, 양수인한테 전화해서 뭐 달라 그래봐야 전화 안 받는 경우 태반이고요. 미리미리 받아야 되는 증빙 서류는 꼭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뭐 소방 완비 증명서라든지, 식당 허가 관련된, 뭐 제가 식당 허가라고 얘기를 드렸지만 일반 음식점, 뭐 휴게 음식점 허가했던 허가증, 영업 허가증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 놀이시설에 대한 확인 검사, 설치 검사 확인증 미리 확인하셔야 되고요. 요것도 이제 계약자 변경을 해주던 해야 되거든요. 혹은 이제 연도가 바뀌었으면 이거에 대한 똑같은 그 전에 있는 계약 사항을, 그러니까 확인 사항을 알아야지만 또 다음에 이제 받는 이 검사들 무난히 받을 수 있고요. 또 키즈 카페에서 체크하셔야 될 부분들이, 뭐 인허가 관련돼서 좀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이 복층 부분이에요. 요 복층 부분인데, 상당히 많은 키즈 카페들이 놀이시설을 복층으로 구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좁은 공간에 놀이시설 하나라도 더 늘려고 하다 보니까 복층 시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근데 어쨌든 복층 시설은 이제 건축가에서 봤을 때는 불법 시설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 복층 시설을 가지고 없애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강제 이행금이 부과될 수도 있거든요. 요 복층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는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다뤘던 영상에서 이제 올해 2022년 6월부터는 키즈 카페가 다중이용업소로 들어가면서 소방 완비 대상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완비를 다시 받을 경우에 복층 여부가 또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영상은 이전 영상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 알바라든지 직원이라든지 승계 시 퇴직금 승계 여부를 마무리 지셔야 돼요. 당연하겠지만 양수양도를 받으면은 이 퇴직금 또한 승계가 되는 걸로 일반 판례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직원들 제가 계속 이어서 쓸게요 했는데, 그 친구 한 2달 있다가 1년 됐다고 나간다 그러면 그 친구 퇴직금은 양도 받으신 분이 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점주님하고 기존 양수인하고 얘기하셔서 퇴직금 정산을 마무리 져주셔야 돼요. 그건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제가 봤을 때 중요한 부분인데, 인테리어 놀이시설 운영 항목별 AS 업체 인수인계를 꼭 받으세요. 이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AS는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당연히 이 양수 해주시는 분 입장에서도 뭐 처음에 일정 기간은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근데 그분도 이제 마음이 떠난 상태에서 점점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3달 지나면 조금씩 이제 관심 가져주기가 힘듭니다. 이미 팔고 넘겼기 때문에. 언제까지 뭐 전화해서 뭐 고장난데 이거 어떻게 해요, 저 고장난데 어떻게 해요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 전화 잘 안 받기 시작하실 거고요. 뭐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양수양도를 받으실 때는 꼭 뭐 인테리어 업체, 놀이시설 업체, 혹은 놀이기구를 여러 업체에서 납품을 받았다 그러면 그 놀이기구 업체, 납품업체, 그리고 뭐 오락기 같은 게 들어있다 그러면 각 오락기 어디서 샀는지, 뭐 산 업체 연락처, 그리고 뭐 식자재 납품 받는 것들, 뭐 그리고 뭐 등등등등 굉장히 많거든요. 이 관련돼 있는 업체들이, 그 업체들이 한 부분들을 꼼꼼히 인수인계를 연락처를 받아 놓으세요, 미리. 그래서 어떤 거는 뭐 기차는 어느 업체, 뭐는 어느 업체, 트램플린은 어디서 설치했고, 뭐 주방 커피 머신은 어디서 설치를 했고, 혹은 어디서 샀고, AS는 어디서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 꼼꼼히 다 받아두시면 나중에 어려울 게 전혀 없어요. 물론 없어도 어떻게든 다 하시긴 하시는데 굉장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돈 많이 들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좀 이렇게 받아두시면 나중에 어떠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이거 고장났어? 그럼 이 업체 전화해서 물어봐서 해결하면 되고 하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이 주차시설 확인, 요금. 이거 의외로 모르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예를 들면 이거죠. 내가 가는 날이 뭐 특별히 했는데 뭐 주차 관리인이 때마침 없었어. 그래서 요금을 안 받았어. 그래서 나는 당연히 주차 요금이 없는 건물인 줄 알고 이제 있었는데 양수형을 다 하고 나서 이제 봤더니 주차 요금이 시간당 뭐 500원씩 발생을 해. 그럼 기본 2시간은 주차를 하기 때문에 2시간에 2시간 반은 이제 손님도 오시면 주차하잖아요. 그러면 기본 그냥 손님 한 팀 오시면 1,500원, 1,000원에서 1,500원씩 이제 주차요금으로 건물에 나가야 되는 경우, 혹은 주차 시설이 안 돼 있어서 이 키즈 카페는 몇 대 이상 못 된다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 주차요금 가지고 나중에 머리털 빠지시려고 하시는 점주들 많아요. 뭐 알긴 알아 이제 인수인계 받을 때 있어요. 근데 큰 부담은 안 돼요라고 할 수 있지만 얼마 정도 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가장 좋은 거는 2시간에서 2시간 반 무료를 받는 게 가장 좋고요. 최악에는 2시간 반 기준입니다. 보통 키즈 카페가 2시간 놀이 시설이니까요. 2시간 나가는 시간까지 고민했을 때 2시간 반 기준으로 1,000원이 넘어가면 안 돼요. 주차 비용을 이제 그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그건 꼭 참고를 해주셔야 돼요. 그 이상 되는 건물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셔야 되고. 근데 더 최악은 주차장에 주차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럼 전쟁이죠. 그래서 저는 주차 시설이 안 돼 있는 건물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저렴해도 들어가질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늘 이건 점주님 오늘 그 상담 주셨던 분이 물어봐서 이건 제가 이 마지막에 한 번 썼는데요. 프랜차이즈 키즈 카페 같은 경우에 양도 받는 매장이 프랜차이즈 매장 같은 경우에는 꼭 본사의 양도 동의 여부를 확인하셔야 돼요. 뭐 로열티도 확인하셔야겠지만 내가 기존 A라는 점주로부터 내가 양도를 받는데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 본사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아야 돼요. 양도해도 좋습니다. 만약에 양도 동의 없이 계약 관계 끝냈는데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자기는 동의한 거 없으니 우리 캐릭터 우리 뭐 브랜드 사용할 수 없어요. 계약 해지합니다. 계약 연장하시려면 다시 교육비 뭐 교육비 500만 원, 가맹비 뭐 2천만 원 뭐 이렇게 내셔야지만 저희는 저희 브랜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로열티도 뭐 기존에 3%였는데 5%로 인상할 겁니다. 이거 뭐 울며 겨자 먹기로 뭐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반드시 본사의 양수 동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서면으로 받으셔야 돼요. 아마 프랜차이즈업을 한다면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서에 분명히 써 있거든요. 양도는 본사의 동의 하에만 할 수 있다. 그리고 양수할 경우에는 가맹비와 뭐 교육비는 다시 발생한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조항입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요. 근데 요즘 뭐 키즈카페 프랜차이즈 본사들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어려워서 이제 폐업하신다는데 양상도 하신다는데 그냥 다 해드리는 경향이긴 하는데요. 뭐 프랜차이즈마다 다르니까 그거는 꼭 확인을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임대차 계약 관련돼서 확인하셔야 돼요. 이제 건물주하고의 내용이거든요. 계약 갱신을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이제 양수인 말만 듣고 저희 건물주 동의하셨어요. 저랑 먼저 양도 계약서 하시고 건물주랑 하시면 돼요. 근데 아직 결정 단계에서 이제 빠그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금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걸어놓고 뭐 돌려받았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으셨어요. 네, 건물주가 동의 안 하셔가지고 계약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계약 기간은 시설 투자 사업이기 때문에요. 한 5년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물론 3년도 괜찮고 5년도 좋은데요. 5년 정도는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근데 아마 대부분 건물주는 5년 안 해주려고 하죠. 2년, 3년 이렇게 해주려고 합니다. 근데 잘 처음에 그런 거 좀 잘 상담을 좀 얘기를 좀 잘 해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또 뭐 매년 뭐 임대료 인상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얘기 분명히 할 건데요. 그거는 제가 이 영상에 통해서 모든 거를 다 말씀드리기엔 내용이 너무 많고요. 카톡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뭐 카톡 소개란에도 무료로 다 상담해드린다고 써놨으니까요. 돈 안 받으니까요. 제가 자세하게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원상복구 범위 확인을 좀 하셔야 돼요. 양수양도 같은 경우는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오늘 문의 주셨던 분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기존에도 이거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어요. 뭐 양수양도 받아가지고 매장 운영을 한 2, 3년 잘 운영하다가 이제 폐업을 하게 되는데 이제 모든 임대차 계약서에 보시면 원상복구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철거 및 원상복구가 복구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많이들 그 계약 내용 모든 계약서에 다 들어가 있지만 그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냥 뭐 우리 놀이시설 뜯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원상복구라는 철거 및 원상복구, 철거는 내가 내 시설물 뜯어내는 거고요. 원상복구는 최초에 인테리어 하려고 이제 놀이 키즈 카페를 시설을 할 때 당시에 설치돼 있던 인테리어를 다시 복구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 뭐 이렇게 건물 있으면 노출 콘크리트로 노출 천장으로 이렇게 키즈 카페 많이 하잖아요. 층고를 높이기 위해서. 근데 최초에 이제 이 인테리어 할 때는 이게 천장이 쳐져 있는 경우였죠. 텍스로 쳐져 있고 안에 조명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프링클러 시설도 이렇게 다 하향식으로 이렇게 돼 있었을 거고, 예를 들면 뭐 벽이든 칸막이든 굉장히 많았을 건데, 근데 나는 이제 내가 양도양도 받을 때는 이런 게 없었죠. 이 노출로 돼 있었죠. 난 당연히 뭐 요거 뜯고 나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건물의 원상복구의 범위는 요거를 예를 들면 요거를 해주는 겁니다. 천장 다시 치고 조명 다 달아주고 스프링클러 상향식으로 노출이었기 때문에 상향식 스프링클러 헤드 다 하향식으로 바꿔주고, 또 예를 들면 뭐 요 기존의 매장에 이렇게 방들이 나눠져 있었다. 그럼 방 다 만들어줘야 되고 방마다 소방, 감지기라든지 감지기 뭐 비상 유도 시설 이런 거 전부 다 설치해줘야 되고요. 이게 방이 만들어졌는데 방이 단순히 뭐 이런 석고벽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그나마 비용이 조금 드는데, 석고벽이 아니라 뭐 유리 칸막이 벽으로 돼 있다 그러면 뭐 비용이 뭐 몇천만 원씩 나오죠. 그 원상복구 범위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 건물주랑 계약서를 다시 쓸 때 저희 지금 매장이 이런데 계약이 저희가 만약에 뭐 3년 5년 뒤 종료되고 나갈 때는 원상복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원상복구의 범위가 이 키즈카페 놀이시설물 설치되는 것만 싹 뜯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거 싹 뜯는 건 뜯는 거고 뭐 해줘야 되는 어떤 시설물들을 추가로 복구를 해줘야 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건물주가 반반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반은 그건 뜯고 나가시면 어차피 다른 임차인 또 들어왔을 때 또 인테리어 할 거니까 뜯고 나가세요 하는 건물주들도 있지만, 또 상당히 건물주들은 또 꼬장꼬장한 사람들이 그 원칙주의자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 딴에는 저희는 무조건 들어왔을 때 당시 뭐 새로운 임차인이 또 들어와서 또 뜯더라도 자기는 무조건 기존에 뭐 사무실 있었으면 사무실 방 다 만들어줘야 되고 뭐 천정 쳐야 되고 조명 다 해줘야 되고, 이게 자기가 생각하는 원상복구입니다 라고 하신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셔야 돼요. 뭐 철거비는 그나마 싸게 나오죠. 뭐 평당 한 6에서 8만원, 한 10만원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100평이면 한 1000만원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 인건비가 더 올라서 좀 더 나올 수도 있는데 200평이면 2천 정도 나올 거고요. 근데 원상복구비가 뭐 1, 2천, 2, 3천 뭐 많이 나오면 1, 2억씩 또 나옵니다. 원상복구 비용이요. 그러니까 요거는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오늘 뭐 간단하게 오전에 이제 상담 주셨던 카톡으로 이제 문의 주셨던 분 때문에 제가 요 영상을 찍게 됐고요. 요거 말고도 체크해야 할 부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제가 단순히 뭐 제가 한 30분 정도 짧게 생각나면서 이제 적은 내용이니까요. 참고만 하시고요. 요거 외적으로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다 보면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상 시청 감사하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제가 웬만하면 뭐 양수양도를 받으신다든지 아니면 새로 점포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계획한다든지 아니면 컨셉을 바꾸시고 싶다든지 하면 뭐 비용 안 받고 당연히 가서, 저도 이제 유튜브 초기고 하니까 제가 그동안 해왔던 노하우나 이런 거를 상담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좀 연락을 주세요. 왜냐면 저도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컨텐츠 하나씩 찍을 수 있는 게 저도 굉장히 보람되거든요. 또 이걸 또 찍은 걸 보고 또 문의도 주고 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 것 같으니까요. 많은 뭐 부담 없이
전 너무 고마우니까 문의 주시는 것 자체가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건 제가 카톡으로 설명드리고 근데 가장 핵심은 어쨌든 제가 현장 가서 보고 직접 설명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고요. 감사합니다.